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방년 80이거든요. 왜 그래?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캥기는 데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그런데 매일같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무슨 이야기를 이제 내가 공부한 것도 이제 나눠드리고, 또 여러분들로부터 내가 또 어떤 영감을 받기도 하고, 매일같이 신나는 날이에요. 선생님들이시니까 우리들이 거북이하고 토끼 경주 얘기를 하죠, 아이들한테. 그거 왜 합니까? 그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요? 경쟁을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거, 그런 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아니, 그 배려하는 거가 거기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 중에서 반대로 토끼처럼 빨리만 가지 말고. 네. 또, 응? 아니, 반면교사라는 말. 예. 또 뭐 때문에 우리가 보통 거북이가 느리잖아요. 네, 토끼보다 느린 거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면은 뭐 하여튼 목적지까지 간다 하는 거를 보통들 이제 가르치고, 또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경쟁만 하지 말고 뭐 이런다. 하여튼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토끼 거북이 얘기를 해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저는 배우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그렇게 가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그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그리고 또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미국 아이, 그 조그만 아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거북이 나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북이는 토끼를 깨워가지고 같이 갔어야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맞다, 거북이가 그 꼭대기까지 혼자 갔더라도 얼마나 심심하겠냐 이거예요. 같이 살아야지. 그리고 거기 가야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같이 놀으니까 재밌을 텐데, 지가 혼자 거기 올라가서 뭐 이긴 것도 아니지. 그건 경쟁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보다 협동의 그 중요성을, 그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도 그렇게 다르게 우리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크기를 바라는가 말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세계 무대에 나가서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크기를 바라려고, 나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모델로서 내가 비추어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아이들이 뭐 공부하고, 또 우리들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게 그냥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몇천 년부터 그게 그냥 공통되게 우리가 원해왔던 거예요. 뭐 철학, 뭐 심리학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학 뭐 이런 데서도 다들, 사회학 이런 데서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뭐 다 이제 그런 거를 지향을 하고 뭔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전문성을 아주 살리려고, 전문성을 더 확대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써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그거를 하고 있는가, 그게 뭐 때문에 그걸 하는가, 그 노력을, 그 시간을, 그 돈을 뭐 때문에 하는가. 그럼 결론적으로 또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하여튼 행복해지려고 그런다 이거죠. 그런데 과연 행복한가 우리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요인 분석. 전공이 생화학이었었는데 이제 서강대학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운이 좋아서 60년대에 지금 같으면 교수 될 자격이 없죠. 그때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여자가 너무 드물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어떻게 운이 좋게 골려 들은 거죠. 그래서 선생 안 하겠다가 막 그랬는데 그래도 그냥 오라 그래서 갔는데 학생 상담을 하라는 거예요. 뭐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한국에서 공부를 하려고 그랬더니 공부 안 되더라고요.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상담을 가르치는 데가, 학생들 가르치는 데가 59년도 60년대에 없었어요. 서울대학에서 뭐 한다고 그랬더니 가보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던 사람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그냥 공부 같지가 않아서 답답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 둘 셋 말도 못하는 애들을 두고는 그냥 다시 미국에 가서 전공까지 바꿔서 하는데, 프로이드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드 이고 수포 이고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거 뭐 끄집어내려는데 손에 잡히지도 않는 거 뭐 이런 거 안 돼요. 그래도 뭐 하여튼 어떻게 공부하고 한국에 왔는데 어렵쇼. 남자들 모인 데는 맨 서울대학 패들, 여자들 모인 데는 또 여자대학 나온 사람들, 나를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전공까지 바꿨죠. 거기다가 뭐 학벌이 지연, 학연, 뭐 혈연 뭐 따져도 나는 아무 데도 걸려드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뭐 학회한다 그러면 나는 패널리스트로도 거기에 토론자라도 안 껴줘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좌절되고 또 뭐 그냥 화도 나고 믿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전혀 그러지를 않았어요. 전혀 그러지를 않았어요. 너희 그래? 내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두고 보자. 20년 후에 만나자. 이래. 어떻게 되나 보자. 이래. 10년 동안 혼자 공부를 하는데 한국에서 안 껴주니까 그냥 자꾸 외국에 나가서 국제회의에 가게 됐어요. 나중에 딱 생각해 보니까 왕따 때문에가 아니라 왕따를 시킨 덕분에 나는 더 넓은 무대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 어떠한 자극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거 덕분에 나는 항상 더 넓은 그러한 영역을 내가 눈을 돌리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영감을 받게 되고 내가 뭔가 줄 수 있고 더 나누고 싶어지고 더 주고 싶어.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요새는 그냥 얘기합니다만 뭐 아까도 우리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나는 2013년에 긍정심리 월드 컨소시엄을 세계대회를 한국에 유치하고 싶다. 그냥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요, 아유, 그 돈 많이 드는데 이래요. 그리고 돈 많이 드는 게 나는 이제까지 뭐 하면서 한 번도 걱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돈은 그냥 생기게 돼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돈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내 돈을 대신 맡아가지고 있는 것뿐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 그게 걱정이 될 게 없다. 그러면 이 일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좋은 것이냐? 그러면 이제 1단계 예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뭐 장소도 필요하고, 근데 제일 먼저 그거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위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학계에 있으니까 학자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하고, 뭐 이런. 그냥 자다가 이제 웃으면서 자다가 아침에 딱 뜨면은 그냥 뭐 하면 되겠다, 뭐 하면 되겠다 이런 거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또 연결해서 우리 애들이 좀 아침에 일어날 적에 아유 학교 가기 싫어 이러지 않고 발딱 일어나서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또 연결이 금방 되는 거예요. 위대한 스승은 책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위대한 스승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이거예요. 그냥 배울 거리가 그냥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가장 그러한 호기심이나 그러한 재미있게 뭔가 찾고 싶은 그러한 그 소스가 뭐냐 이거죠. 그 밑받침이 도대체 뭐일까? 그리고 막 또 궁리를 하면은요, 보통 때 보지도 않던 책이 어딘가 그냥 페이지 딱 그리면 거기서 딱 튀어나오고, 보지도 않던 신문, 이거 의사소통이 너무나 중요하다, 대화가 너무나 중요하다 막 이러는데 생전 보지도 않던 한국경제신문 10월 10일자 거기서 딱 보니까 거기에 G20 이후에 그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필요한 그러한 리더는 어떠한 퀄리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냐 그러는데 제일 앞에 나온 것이 뭐냐면은 의사소통 기술. 그래서 미래 사회를 지대할 사람들은 훌륭한 커뮤니케이터를 키워야 한다 이거. 그게 그냥 눈에 딱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건 내가 한국경제신문 보지도 않는 사람인데 지나가다가 신문이 있는데 그냥 뭐 커뮤니케이터라는 말이 뚝 따왔길래 그냥 탁 보니까 뭐냐 10월 10일자야. 지나간 거죠 신문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마음을 먹었을 적에 그것이 신문이 나한테 걸어왔냐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나 우리가 뭔가 해결하고 싶은, 뭔가 답을 얻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눈으로 딱 고개를 돌리면은 그러한 답들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데, 그 마음을 먹었을 적에, 마음을 열었을 적에 눈에 고개 띄는 거예요. 거기 있었어요. 옛날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 상태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갖도록 호기심을 갖고 항상 주위를 살펴보면서 자기가 알고 싶은 거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게 우리의 숙제라고. 빼고 옆으로 돌리세요. 이쪽에 이렇게 가까이 반짝반짝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셔서 고마워서 여기 있는 분들 하나씩 가지세요. 예, 뭐 박수 치셔도 됩니다. 쭉 가지세요. 여기 좀 섭섭하세요? 뭐 하여튼 거기 쭉 가지세요. 하나씩 빨리빨리 가주세요. 지금 제가 뭔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어요. 초하고 앞정이라고 해요. 뭐 이렇게 앞전 그 상자 하나하고, 그리고 성냥하고, 그 이제 성냥 먼저 촛불을 켜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촛농이 떨어지지 않게 벽에다가 붙이셔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정을 벽에 꽂고요. 그다음에 앞정은 각 앞정에 성냥으로 달궈요. 뜨겁게 한 후에 바로 초를 붙이고, 초를 눌러서 붙이면 벽에 이제 초가 달려 있죠. 그때 촛불을 켜요. 그러면 초가 이렇게 되면은 키면은 촛농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저 앞정을 저는 3개를 꽂았다고 보고요. 위아래 셋, 중간 셋 해서. 그러면 이렇게 꽂아요? 예. 예. 저는 그렇게 상상이 금방 됐어요. 네. 그 이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지금 이거 뭐 아이들 데리고 실험해봐도 참 좋아요. 지금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한 의도는 뭐냐면은 바로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시킨 다음에 그 초콜릿 줄 적에 기분이 어땠어요? 네. 그래서 저쪽에는 안 드리니까 약간 좀 서운하셨을 거예요. 응? 그런데 여러 번 실험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했을 때에 그 10분을 줬을 적에 그 집단이 생각을 해낸 거고 그 뭔가 이게 이제 그냥 사탕이 아니고 그냥 사탕이 아니고 내가 거기다가 요쪽에 앉아줘서 나를 열심히 쳐다보고 그래서 내가 고마워서 감사하는 표시로 내가 준다 이랬거든요. 근데 똑같이 앉아 있었는데도 여기다가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한 거야. 예? 그러니까 여기는 안 하고 여기는 감사하다는 표시를 직접 했다고요. 응? 그랬을 적에 긍정적인 정서가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그랬을 적에 생각이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에이미 워너라는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1955년도 지금은 너무 아름다운 섬인데 그때는 너무 형편없고 그 섬에는 한 3만여 명이 사는데 뭐 말할 수 없이 가난하고 말할 수 없이 많은 그 뭐 도박 또 범죄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주 그냥 가망이 없는 그런 섬이었었대요. 근데 그때 55년도에 10대 임신부 또는 뭐 아주 가난한 집에 뭐 누구 그 다음에 걔네들이 조금 큰 다음에 이제 태어났는데 55년도에 잉태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또 그냥 부모가 이혼하고 조부 밑에서 살고 가난하고 이러고 그런데 그 아이들 201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종단 검사를 조사를 했는데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72명이 201명 중에서 72명이면 3분의 1입니다. 72명이 너무나 정상적으로 자란 거예요. 그리고 AST라는 그런 시험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대인관계 좋고 명랑하고 자기는 이 다음에 뭐 국민학교 선생 되겠다 뭐 미래에 대해서 그냥 확실하게 목표가 있고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 교육학자들이 이거 뭐야 환경이 나쁘면은 그 연약한 환경에서는 좋은 명랑한 그런 바른 성격을 가진 아이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또 다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쫙 해서 그 아이들 30살 됐을 적에까지의 성장 과정을 전부 종단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경험들을 했죠. 그런데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공통점. 그게 뭐냐 하면은 그러한 72명의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엄마가 10살, 뭐 10대건 뭐건 그거 상관없고 조부 밑에서 아무 가난하고 2kg밖에 안 되는 아이로 태어나서 갱신이 어느 무슨 군대 속에 있는 인큐베이터에서 겨우 생명을 구해가지고 살아난 그런 아이, 뭐 몸이 불편한 아이 이런 아이들도 다 72명 중에 있었는데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사람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 지지를 해준 그런 사람이 걔네들 어려서의 성장 과정에서 딱 한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딱 한 사람이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나여야 한다 이거죠. 필요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바로 우리 주위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줘야 해요. 이게 어른이고 아이고 뭐 무슨 누구고 간에 그 따뜻하고 지지하는 마음을 줘야 한다. 그래서 그걸 믿고 언젠가는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것이 창의성 발휘, 인내성, resilience, 끈기, 오뚜기 정신. 그 다음엔
또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긍정적인 정서 상태에 있게 되면 창의성이 발휘될 뿐만 아니라 남을 생각하게 돼. 이타적으로 돼요. 그래서 뭔가 자꾸 주고 싶어. 그래서 이 긍정적인 정서 경험이라는 것이 호기심을 증대하고 주변 환경을 탐구하게 되고 시도하게.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칠 거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게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적인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남이 나를 해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방어적으로 되죠. 그리고 그냥 걱정을 하게 되고, 그럼 사람들을 막 의심하죠. 근데 반복적인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하게 되면 남이 나를 해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나와요. 나로부터 나오면서 주변을 보고, 그리고 호기심이 생기기 때문에 뭐든지 궁금해. 근데 이제 기껏 물어본다는 게, 엄마 하늘이 왜 파래요? 그러면 그냥 파래서 파래. 그래서 참 아주 부정적인 정서 경험, 이렇게 자기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의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돼 있는 거죠. 입은 이렇게 삐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정서 경험, 호기심이 증대되고 바로 여기서 창의성이 증대된다는 거죠.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창조적으로 선택하게 되고,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하고 되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 의식이 증대되고 사회성이 확장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창의적인 사람 대인관계도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타적인 행동 추구, 봉사를 하고 싶어지게 되고, 감사하는 능력이 지금 뭐든지 고마워. 사람 보자마자 그냥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그 이렇게 찌그러진 쌍통을 하는 사람, 쌍통한테도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데 그냥 맨날 곤란 사람 같이 내가 먼저 했더니 요새는 자기가 나한테 먼저 인사해요.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세상도 바뀌고 이웃도 바뀐다고요. 그 다음에 미안하다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해요. 이게 내가 용서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과거를 아름답게 하는 게 용서 능력을 증대해야 한다는데, 용서라는 게 용서하는 것만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사람이 용서를 빌 줄 몰라. 그럼 영어에는 thank you, sorry 이거 접속사 같이 쓰잖아요. 일본 사람도 스미마센, 아리가또 이거 접속사 같이 써. 중국 사람도 쉐쉐니 뭐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 감사하다 고맙다 막 죽여라고 안 해. 그게 자존심이 강한 게 아니라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미안하단 말 하루에 3번씩 하세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아주 행복 직행하게 돼요. 이제 긍정적인 정서 증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창의성 발휘, 자기 강점 찾아. 요새는 IQ가, 미국이나 구라파에서는 IQ가 얼마나 높으냐, IQ가 140 이상 된 사람들만 또 연구했는데 큰 다음에 별 일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요새는 또 뭐 EQ다 뭐가 많아요. 그리고 다중 지능 이런 게 굉장히 많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강점을 찾는 거, 24가지 강점을 찾는 거, 그걸로 아이들한테 해보시고 어른도 그걸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와 미래를 위한 설계를 해야 하고, 행복한 사람을 모방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 사회관계를 증진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행동을 바꾸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생각. 우리의 행동은 활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신체 반응하기, 네 바퀴가 달린 자동차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핸들을 내가 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핸들을 틀 때마다 어디로 갈까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이 앞바퀴가 자동차의 방향을 정하고, 느끼기 바퀴나 신체 반응 바퀴는 따라온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몸이, 마음이 깃든다 그랬는데, 요새는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신체가 유지가 되는 거죠. 내가 아주 과거에 대해서 아름다운 꿈을 가지게 되려면은 과거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는 지적인 능력을 확대.
그러니까 핑계대고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전부 과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늘은 자동차 빵꾸 났고 오늘은 오는데 뭐 신발이 뭐 무슨 어떻게 됐고 삐었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됐다고 맨날 늦게 오면서 핑계를 매일같이 댄다고. 그런 사람은 발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감사하기, 용서하기. 용서 남을 하기도 해야 하지만은 내가 용서를 비는 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용서를 했을 적에 상대방이 용서를 거절하면은 내가 용서하는 행위를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고 미래는 몰입 경험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몰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긍정적인 상태에서만이 몰입이 가능해져요. 그 다음에 낙관성을 키우는 거. 이거는 이제 낙관성 키우기가 무슨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긴장을 풀고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오뜨기 그러한 뭐든지 좋아질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미래와 과거를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지금 만들 수 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안 왔고요. 그러니까 오늘만이 현재예요. 오늘을 가장 재밌고 신나게 살으셔야 해요. 근데 과거를 아름답게 하고 미래를 희망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내가 건강과 창의적인 그러한 능력을 증대하고 그리고 내가 의미 있고 숭고한 삶을 사는 행복한 삶을 사는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여기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의사소통 기술을 보였어요. 10월 30일 한국경제신문에서 인재 글로벌 인재 포럼에서 미래 사회의 핵심 그 가치는 의사소통 능력이다. 그래서 훌륭한 커뮤니케이터를 길러라. 원만한 대인관계, 밝은 미소 이거 듀셴 스마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듀셴 스마일은 입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에 이렇게 주름이 있어요. 이 주름 수술 받으면은 복이 다 달아버려요. 여기 주름이 쫙 져야 해요. 그래서 그 듀셴 스마일이는데 웃을 적에 근육이 뭐 20몇 개가 영향을 받고 무슨 섬유줄이 260 몇 개가 영향을 받는데 그럴 때마다 지금 이수영 선생이 얘기하는 세라토닌, 토파민 상태 그런 신체 반응이 일어난대. 그 토파민이 아주 그게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어떠한 그런 작용이래요. 그러니까 웃어야 해요. 잘 웃어야 해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행복 요인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적에 유전성이 50%,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환경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10%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합친 60%를 40%의 개인 선택으로 통제할 줄 안다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정서를 일상화해요. 이 노틀다름 수녀들이 1932년도에 쓴 그 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서원서를 연구를 했는데 그때에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쓴 수녀고 긍정적인 단어를 조금 쓴 수녀들을 갖다가 2000년대에 그 수기를 분석을 해봤더니 그랬더니 그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쓴 수녀가 90세 이상 산 사람인데 퍼센테이지를 잊어버렸는데 뭐 30 몇 프로고 그리고 그걸 아주 그냥 무병하게 잘 살았고 건강하게 재밌게 수녀 생활을 했고 그리고 긍정적인 단어 수가 적었던 수녀들은 11%밖에는 90세 이상은 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정서 일상화, 봉사생활로 높은 공동체 의식을 갖고 6가지 미덕과 24가지 강점을 지속적으로 추구 개발하는 거 그거는 맨 뒤에 그 생활심리 뒤에 있습니다. 낙관적인 생활, 몰입 경험을 자주 하고 긍정적인 일을 그러니까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 특히 하기 싫은 일을 할 때에는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세요. 내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수술 안 하고 견디려면 어떻게 하니까 허리 운동을 해야 한다고 그래. 그래서 허리 운동을 하는데 몇 번이나 할까요? 그러니까 한 30번 하려는 줄 알았더니 100번 하래요.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너무 하기가 싫어요 그게. 응? 그래서 어떡할까 해서 나는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그 허리 운동을 하면서
주의 기도를 한번 해봤더니 2번 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니까 주의 기도 한 번 하고 성모경 10번 하고 영광경 한 번 하면 묵주신공 한 단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단을 바치니까 120몇 번을 하게 되더라고. 그러면 기도도 했고 운동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이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일을 통해서 특히 하기 싫은 일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은 굉장히 아주 좋아요. 그 동아일보에 그 5월 14일자 거기에도 내가 어떻게 내가 그 하기 싫은 일을 한다는 거, 그 휴가 때 명절 신드롬 앓는 거는 그것 때문에 신드롬 때문에 고달퍼지는 거는 자기 선택이에요. 그걸 재밌게 해야 해. 예. 그 다음에 매사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고 요가를 몸, 정신, 마음, 영혼의 건강 유지, 건전한 종교적인 믿음, 감사할 줄 알고 도덕적이고 윤리적, 행복한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에요. 그다음에 나의 소명이 뭐냐?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능동적으로 통제하고 그들의 중요한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했을 적에 그렇게 됐고 나는 나의 하느님과 이웃의 사랑을 믿고 배우는 이의 겸손한 자세로 마음을 열고 나 개인의 전문성과 삶을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좋은 선생 되기를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고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바라는 만큼 되지 않았을 적에도 절대로 실패를 거부하고 다만 또 한 번의 학습을 한 걸로 그래서 창조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나 여기 서 있으련다. 감사합니다.